안녕하세요, 요셉입니다. 오늘은요, 함께하면 편안하고 좋은 사람 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재미있는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너무 좋죠. 그런 사람, 함께 있으면, 저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참 편안하고 참, 좋아.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이런 거 참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뭔가 하면, 내가 괴롭고 스트레스 받고, 막 힘들면서까지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절대로. 그런데 우리가 이제 평소에 우리가 갖고 있던 어떤 습관, 무의식적인 습관을 약간 고쳐서 상대를, 내가 뭐 스트레스 받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좀 더 배려해서 그 사람이 편안해지면 나도 함께 편안해져서 좋은 관계가 유지되는 어떤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그 아들이 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투덜거리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식당 하나 발견을 했대요. 그래서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연어덮밥, 무슨 뭐 소고기덮밥, 뭐 이런 거를 이제 파는 이제 거의 약간 좀 일식 그런 식당, 조그만 식당인데 그런 식당을 하나 발견을 한 거예요. 저희 아들이 이제 사회복무요원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공익 근무를 하고 있는데, 시험을 하나 준비하는 게 있어서 근무가 끝나고 저녁 때 저녁을 이제 혼자 먹고 밤에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밥을 먹으러 그런 집을 발견해놔서 와 신난다 이랬는데 불편해서 더 이상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뭐가 불편한데?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식당이 그렇게 이렇게 너무 과잉 친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예를 들어서 연어밥을 시켜서 이제 먹고 있으면 막 돈가스를 막 새로 튀기거나 막 새우를 튀겨서 막 주고 같이 먹으라 그러고 막 맛있냐고 물어보고 뭐 무슨 공부하냐고 물어보고 그리고 막 물 막 계속 따라주고 우리 뭐 다이닝 레스토랑이 아닌데 그냥 알아서 물병 갖다 놨으면 이제 따라 먹으면 되는데 막 물 따라주고 말 시키고 막 소스 막 챙기고 막 이래서 이제 불편해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딱 이제 듣고 느끼는 게 그 식당 주인은 진짜 이런 코로나 시대에 정말 어떻게 손님을 단골 손님으로 잡으려고 정말 잘해주고 싶어서 친절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오히려 그런 친절이 손님을 쫓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편안하게 해주는 왜 그 식당이라 가도 편안하게 해주는 식당이 더 좋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 관계에 있어서 마찬가지고 무슨 비즈니스에서도 그렇고 참 사람을 편안하게 한다는 건 중요한 일이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사람 칭찬할 때 굉장히 고품격의 칭찬 이런 이제 부러운 칭찬 중에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같이 있으면 편안한 사람 이건 정말 고품격의 칭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이라는 건 어떻게 하면 그럴까요? 그 직장 상사도 만만한 게 아니라 저분이랑 같은 긴장감이 없어 이런 게 아니라 직장 상사도 편한 사람이 있고 동료 중에서도 편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재미있고 뭐 그러고 실력 있고 이렇지만 경계심이 드는 사람이 있고 그 왜 누구하고 얘기를 해놓고 나서 그 사람한테 그 얘기 괜히 했다. 어디 가서 옮기면 어떡하지 그 얘기? 지금이라도 전화해서 그 얘기 딴 사람한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할까? 이렇게 걱정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해도 내가 좀 실수를 했더라도 그 사람이 만만해서가 아니라 그래도 괜찮아 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이제 편안한 케이스입니다. 어떤 점이 좋을까요? 편안한 사람이 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일단 옆에 사람이 계속 붙어요. 호의적이니까. 그러니까 편한 사람을 좋아하니까. 그리고 속마음을 얘기하고 경계를 줄이고 거리감이 좁아지는 거죠. 어떻게 하면 편안한 사람이 될까? 다른 사람한테 편안하게 해주고 싶다 그래서, 편하게 하세요. 이런다고 해서 저절로 편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 방법을 지금부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편해야 상대도 편해요. 내가 편해야. 이건 정말 어떤 얘기인지 딱 공감이 되시죠? 그러니까, 상대한테 무조건 잘해준다고 해서 상대가 편해하는 건 아니고요. 누구랑 함께 일한다거나 어디 같이 간다거나 해도 일단 내가 편해야 상대가 편한 거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배려하느라고 계속 그 사람 눈치 보고 계속 뭐 제안하고 뭐 먹겠느냐고 하고 말 시키고 그러면 더 힘들죠.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다른 잘 모르는 이제 타 부서 직원하고 한 차 타고 이제 출장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기차를 같이 탔다든지 아니면 그냥 뭐 승용차로 이제 같이 운전해서 이렇게 같이 간다든지 이러면 친하지도 않으니까 무슨 말 해야 되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색하게 이제 침묵이 이제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아무 말 대잔치 하는 거예요. 막 이런 얘기도 꺼냈다 저런 얘기도 그럼 친하지도 않고 서로 아는 것도 없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기차에 같이 나란히 타고 간다. 이제 그 부산까지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간다.
그러면 이제 이러는 거죠. 아, 가는 동안 우리 좀 쉴까요? 가서 말 많이 해야 되는데, 이제 미팅이 길어질 거니까 말 많이 해야 되는데, 저는 좀 졸게요. 이렇게. 좀 쉬세요. 뭐, 아니, 뭐, 과장님도 좀 쉬세요. 저는 좀 졸게요. 이렇게 하면 처음부터 굉장히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거죠. 이런 것도 굉장히 고도의 배려의 방법입니다. 예전에 일본 사람들하고 굉장히 일을 같이 많이 했었는데, 한국 사람들하고 이제 정서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혹시 이제 뭔가 오해할까봐, 그리고 이제 잘해줘야 되는데 뭘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몰라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긴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가로수길 막 이런 데 데리고 다니면서 막 맛있는 거 먹이고 설명해주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회의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랑 또 미팅이 있어서 아 정말 미안한데 여기 우리 직원이랑 남자 직원 이제 같이 뭐 운전하고 따라다니는 직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직원이랑 이제 2시간 동안 여기 차 마시고 좀 쉬고 계세요. 이제 내가 미팅을 갔다 오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이제 다른 이제 일행이랑 미팅을 가고 그러니까 일본 이제 손님하고 우리 직원 한 명을 거기다가 두고 왔어요. 그래서 2시간 만에 이제 막 어떻게 저렇게 2시간 동안 그냥 손님을 방치해서 어떡하지? 이런 느낌으로 딱 가서 이렇게 노천 카페에 앉아있는 걸 딱 봤는데 둘이 그렇게 편안한 표정일 수가 없는 거예요. 각자 핸드폰 하면서 아이스커피 마시면서 얼마나 편했겠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게 훨씬 더 편했을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도 계속 말 시키고 그러는데 안 피곤했겠냐고요. 그래서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 정말 이것도 고도의 전략이 필요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그때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원고 쓰면서 이런 생각이 또 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내가 편해야지 그 사람도 편하다라는 걸로 전제하에 그 사람을 이제 편안하게 해주는 거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뭔가 하면 상대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돼요. 편안한 사람이 되려면 내가 편안한 사람이 되려면 왜냐하면 상대에 대해서 정보가 있으면 내가 편한 사람이 되기가 되게 쉬워요. 그 사람이 뭐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아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관찰하고 아니면 물어보거나 이래서 어떤지를 알아야지 그 사람한테 이제 맞춰서 배려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뭘 모르면 그리고 아예 관심이 없어서 물어보지도 않고 그러면 뭐 배려를 하고 말 것도 없는 거죠. 이제 관심이 내가 기울여서 저 사람을 지금 잠시 그냥 놔둬야 되는 거 쉬게 해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재미있게 얘기를 해서 어딘가를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뭔가 같이 동행해 줘야 되는 건지 이거를 알려면 그 사람이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관심을 가져야지 알 수 있습니다. 배가 고픈지 추위를 많이 타는지 뭐 아이스 초코를 좋아하는지 일단 알면 좋은 거죠. 선배 중에 회를 전혀 못 먹는 선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선배랑 함께 모일 때는 횟집은 안 되는 거죠. 피하는 게 맞는 거죠. 남들 막 맛있게 먹고 그 선배는 여기 이 중에서 익힌 것만 생선 구이만 드세요. 이런 거 굉장히 실례잖아요. 동료 중에 뭐 위가 약해서 밀가루를 싫어한다. 그러면 이제 점심 먹으러 갑시다. 그러면서 칼국수집도 안 가는 거죠. 그리고 밥 유난히 천천히 먹는 사람이 있으면 속도를 맞춰주든지 아니면 혼자 먹고 올 수 있도록 이제 편안하게 그것도 이제 미리 말을 해서 편안하게 배려해주든지 이래야지 이제 편안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를 편하게 해줘야지 편안한 사람이 되는 거죠. 상사 중에 예전에 이제 회사 다닐 때 상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밥을 남기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친구는 밥을 원래 양이 작아서 밥을 반밖에 못 먹는데 밥 먹을 때마다 밥 많이 안 먹는다고 막 구박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맨날 티하고 결국에 그 친구가 이제 밥 먹으러 같이 안 가고 막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남한테 무심하면 절대로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남한테 그런 센스, 관심 이런 것들을 발휘하는 게 내가 편안해지는 사람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뭔가 하면요. 한결같은 사람이에요. 한결같은 사람. 이런 거 있잖아요. 말을 많이 하지도 않고 침묵을 지키지도 않고 자기 말만 일방적으로 하지도 않고 자기 말만 일방적으로 하면 상대가 피곤하잖아요. 편하지 않고 그리고 뚱하게 말을 안 해서 왜 괜히 눈치 보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그건 왜 저러지? 그러면서 괜히 내가 불편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런 사람은 이제 편안하지 않은 사람인 거죠. 한마디로 이제 감정 기복이 이렇게 심해서 왔다 갔다 이런 사람은 신경 쓰이고 상대를 불편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감정 기복이 그렇게 심한 사람이 아닐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그야말로 그러니까 어떤 거 하면 그날이 그날 같은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한결같은 사람, 정서적으로 그런 사람이 편한 사람이에요. 예상이 되는 사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뭐 이럴 땐 이렇게 나올 거야, 저럴 땐 저런 감정일 거야. 그리고 지금 뭐 가만히 있는 것도 저 사람이 특별히 기분 나빠서 그런 게 아니야. 이걸 알 수 있는 사람, 이런 거 있잖아요. 친구들이랑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막 얘기할 때 막 예상이 안 되는 사람이 막 매력적이래요. 막 다이나믹하다가 막 한없이 가라앉다가. 그래서 저희가 막 옆에서 이제 그걸 반대하는 친구들이 막 그랬어요. 예술가니? 저 같아도 그래요. 예상이 가능한 사람이 좋아요. 예상이 가능한 사람. 그래야 상대를 편안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한결같은 사람이 참 남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고요. 또 볼까요? 때로는 모른 척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회의 시간에 이렇게 막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회의를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이제 막 이제 회의 시간에 막 여기서 발표하고 막 그러는데 저쪽에서 갖고 들어왔던 아이스 커피를 와장창 엎은 거예요. 그것도 직급이 높은 사람도 아닌. 얼마나 무한하겠어요. 난리가 났겠죠. 죄송합니다 막 이러는데 지금 막 심각하게 회의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편안한 사람, 모른 척 해주는 사람. 자, 일단 앞에 발표하는 사람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계속 발표하는 거죠. 계속 발표하고, 특히 이럴 때는 이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되게 중요해요. 이럴 때 딱 질문을 던져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를 집중시켜야 되니까. 거기서 막 걸레로 닦고 이제 뭔가 이제 해야 되잖아요, 상황이. 그러니까 거기에 신경을 다른 사람들이 일단 한번 다 쳐다봤으니까 거기에 신경 못 쓰도록 자기가 주의를 확 끌어주는 거예요. 그런 직장 상사, 이런 사람들 정말 센스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제 그렇게 하세요. 혹시 누군가 후배가 실수했다고 하면 딱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질문을 딱 하면서 발표한 사람한테 김 과장 그거는 이런 건데 그럼 이런 거는 지금 뭐 조사가 돼 있는 게 있나? 뭐 라든지 요새 참 이렇게 반말하면 안 되죠. 이렇게 뭐 조사가 돼 있는 게 있습니까? 라든지 이렇게. 아니면 발표한 사람한테 그러면 이제 당황할 수도 있으니까. 아니 맞은편에 앉아 있는 김 부장 지금 이렇게 발표하는 게 이런 내용인데 혹시 다른 쪽에 뭐 그런 것도 자료가 지금 우리가 조사해 놓은 게 있나요? 우리가 그쪽도 지금 관심 있게 시장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든지. 그래서 주의를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센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부부싸움을 한 거예요. 부부싸움. 후배 직원이 이제 부부싸움 해갖고 이제 막 요새 막 되게 안 좋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얼굴 보고서 이제 평소에는 뭐 좋은 일 있나 봐. 요새 얼굴 밝으네, 좋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 하더라도 막 그렇게 뻔히 부부싸움 요새 막 별로 안 좋다는 거 알면서 거기다 대고서 얼굴이 왜 그렇다는 둥. 무슨 막 궁금해서 죽으면서 막 왜 그러냐는 둥. 얘기를 해보라는 둥. 이거는 정말 모른 척하지 않아서 나를 불편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직장 상사가 또 이제 임원한테 들어가서 이제 엄청 깨지고 있는 거예요. 막 깨지고 있으면 그 밖에는 이제 만약 팀장이 들어가서 깨지고 있으면 밖에는 이제 팀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땐 자리를 비워주는 게 맞습니다. 자기 직장 상사가 그렇게 딥딱 깨지고 있는데 거기에 막 귀 막 대고서 막 소리 무슨 소리 하나 얘기 듣고 아니면 나오기만 하면 정말 어떻게 저 이사님은 팀장님한테 저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은 진짜 눈치 없는 사람이고요. 편한 사람이 아니에요. 배려할 줄 모르는 거죠.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팀장이 깨지고 나왔는데 그래 최소한 우리 팀원들은 이제 하나도 없으면 덜 망신스러운 거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거 되게 이제 중요하고요. 대신 이제 만약에 팀장이 예를 들어서 아니면 부장이 회의를 들어가는데 아니면 임원이 어디를 가는데 막 뭐가 이제 막 묻었거나 막 얼굴에 묻었거나 막 눈곱이 꼈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뭔가 이렇게 딴 데 가면 이렇게 망신을 당하겠거나 실수할 것 같으면 그런 건 모른 척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거는 왜 막 어려워서 이렇게 막 모른 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건 꼭 저기 뭐지 화장실 잠깐 들렸다 가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어려우면 그렇게라도 얘기를 하면 눈치를 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거울 좀 잠깐 보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든지 그러면은 실수하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때로 모른 척 해야 되는 상황 아니면 내가 꼭 아는 척 해갖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을 해줘야 되는 상황, 도움이 돼야 되는 상황 그런 걸 잘 구분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제 저 역시 이제 편안한 사람이 굉장히 되고 싶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나이 들수록 사실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생각이 많이 드냐면요. 요새는 어디를 가도 이제 강의를 하러 가잖아요. 근데 요새는 다 온라인 강의예요. 그래서 가면 거기 스태프들 다 이제 PD랑 전부 이제 조명 세팅 다 되고 그 스태프들 다 와 있고 그 다음에 그 교육을 이제 주최하는 그런 이제 인사 쪽이나 교육부서 쪽 사람들이 다 와 있고 그럼 이제 만나서 얘기하고 같이 의논하고 이러면 참
어딜 가도 제가 제일 연장자인 것 같아요. 너무 서글프죠. 다 어린 사람들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들한테 편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된 게 이제 내가 제일 연장자니까 나를 이제 어려워하고 불편하는 게 저는 되게 싫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한 사람으로 보일까? 저들에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만든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4가지를 이제 말씀드렸는데 혹시 저처럼 남한테 편안한 사람이 되고 싶어. 편안한 사람들이 호감을 주니까 그렇게 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4가지를 본인 상황에 잘 맞춰서 적용하셔서 편안한 사람, 저 사람은 참 편해. 그리고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아. 편한 사람 뒤에는 좋은 사람인 것 같아. 라는 말이 따라 나올 수 있게. 왜냐하면 만만하게 보이면 안 되니까. 편한 사람은 곧 만만한 사람이란 어떤 그런 의미로 잘못 활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사람 이렇게 돼서 여러분들이 좀 여러분 스스로도 좀 편안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유쌤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